안녕하세요. 오늘은 124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이어령 씨의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200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어령 씨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최초의 그분의 책을 흙속의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어느 여대생이 읽었던 그 책인데요. 그 책을 이제 의미 없이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매 연대마다 한 번씩 책들을 이렇게 좀 많이 책들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1960년대는 흙속의 저 바람 속에, 1970년대는 신바람 문화, 1980년대는 벽을 넘어서, 1990년대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는 앞서가자, 2000년도에는 디지로그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이제 젊은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나인업이라고 하는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전혀 다른 이 각도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으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서는 이제 무슨 사서 보신 분들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내용의 주제를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그날 새벽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제 제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마 이 책에 이제 목차를 하기 전에 이 책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다. 새벽 광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던 젊은이들의 그 순수한 몸짓,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눈빛을 막고 밤새도록 외쳐대도 그 목소리는 쉬지 않았다. 골이 폭죽처럼 터지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골이 폭죽처럼 터지는 순간 그들의 달아오른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배고파서 울고 매맞아서 울고 빼앗겨서 짓밟혔던 서름으로 울었던 한국인의 눈방울이 아니었다. 우리가 새벽광장에서 본 것은 월드컵 16강을 향한 한국 축구의 꿈만은 아니었다. 어느새 티 없이 자란 아들, 딸들이 신나게 응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풀이 어두운 구판이 끝나고 있음을 보았다. 일찍이 돈도 권력도 이념도 싸움도 아닌 이런 일에 열광하는 한국인들을 본 적이 있는가? 변번스로 해준 것도 없는데 제 나라의 이름을 저토록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 내 아이들의 맑은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기억 속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체류탄 속에서 쫓기던 얼굴, 가슴을 찢는 시대의 함성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어왔다. 그랬었다. 좁은 땅 그나마 남에게 빼앗긴 땅 쪼가리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팠다. 한정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정쟁하다 보니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되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하다가 자기가 뒤처지면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가 어느새 배고픈 것을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니다.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나라에게도 지지 않는 추임새 문화가 있었다. 소리꾼이 소리를 하면 고수와 청중은 소리 사이에 좋다. 얼씨구 같은 추임새로 흥을 돋우었다. 그래서 판소리 문화에서 1고수, 제1고수, 제2명창이라는 말이 생기고 소리꾼보다도 추임새를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이 사기도 했다. 응원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사촌이 아니라 보다 멀고 보다 넓은 세계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선수가 못돼도 그들을 응원하면 내가 꼭 그 선수가 된다는 일체감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응원을 뜻하는 영어 치어라는 말이 얼굴을 뜻하는 히라보 카라에서 나왔듯이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남도 즐거워하고 내 기쁨도 또한 올바간다. 물질은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는 이치와도 같다. 승부가 끝난 축구 경기장 거울 피어있지만 붉은 옷을 입고 횃불처럼 타오르던 젊은이들의 새벽 광장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축 늘어진 아버지의 어깨를 펴기 위해서, 어머니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그리고 나자만 가는 스승들의 목소리와 풀이 죽은 기업들의 수거진 고개와 가망 없는 후반전 종료 직전의 1분 동안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불행한 내 이웃을 위하여 밤새 뜬 눈으로 응원하던 그 새벽의 광장을 향해 갈 것이다. 진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회방 문화에서 응원 문화로 물꼬를 돌리면 우리 미래가 보인다. 투자가 아니라 소리꾼 감동이 이끄는 사회가 오고 역사는 과거의 부정에서 미래의 창조로 날개를 달 것이다. 고통받게 줄 것이 없었던 낡은 정치 리더들은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치어리더로 바꿀 것이다. 그날처럼 새벽광장에 모여 응원을 하던 군중들이 아침 하나씩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혜령 씨는 이렇게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희망과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응원 문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의 그 어떤 도형을 놔두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그 우리가 도전을 주고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책인 것입니다. 목차에 보면 뜨고 날고 이제 천의 유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떴다 비행기. 이카로스의 신화를 아시나요? 한국 연과 일본 방편. 뜨는 것과 나는 것. 그 차이점이 한국인과 일본의 연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라라 나라라. 대학의 다양성, 개방성의 자율성. 대학은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다. 3번 높이 높이 날아라. 갈로아의 5차 방정식을 기억하라. 문명사를 수학사의 방정식으로 본다면 낡은 시스템을 탈구하라. 탈구축하라. 갈매기 조노선의 보공비행. 비닐 하우스인가 인삼밭인가. 대학 2.0 시대가 온다. 카지냐 삼각형. 높이 높이 날아라. 젊음을 향해서 그 하는 추임새에 대해서 묻고 느끼고 하는 물음표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었나 질문을 잃어버린 아이들 물음표 속의 물음표 물음표의 고향 꼬리꼬리를 무는 물음표 지적 호기심의 미래가 판다. 시는 해답이 없는 물음이다. 물음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많이 그게 이제 학교에서 좋아졌죠.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군밤도 주고 그랬습니다만은 물음표가 있는 게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느낌표는 어디서 오는가? 느낌표 외침소리, 헨리던과 돈키호테형, 아이러니 마크. 세 번째 물음표와 물음 느낌표의 족보, 유통기간 지난 분류법, 나도 몰라 하노라 행동논리, 고갱의 세 가지의 물음, 최초의 펭귄, 그레들의 듀엘의 블링크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헤매고 찾고 인간의 뇌는 우유성을 먹고 자란다. 개미가 그린 곡선과 직선의 의미, 진리는 나그네요 방황이다. 유유성으로 가득 찬 숲. 두 번째는 로이지의 국물 문화, 시스템을 바꾸는 로이지 이론. 염화 나트륨만으로 소금을 만들 수 없다. 한국의 국물 문화를 재평가하라. 접시 문화와 사발 문화, 버섯 다음에 오는 음악, 라면의 스파게티. 이런 것들도 그 로이즈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여 세렌디피티를 잡아라. 세렌디피티가 뭐길래 프레임 박사의 재치기 곡선 속에 숨어있는 직선을 놓치지 말자. 네 번째는 이제 나나에서 도도로 오리인가 토끼인가 그림이 이제 오리 그림과 토끼 비슷인데 오리인가 누가 반쪽만의 삶을 좋아할 것인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학교는 가르치는 곳인가 배우는 곳인가. 기차는 직진하지 않고 좌우로 달린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두 번째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법.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왜 상두의 독수리인가. 병아리가 알을 깨어 나올 때 교과서와 텍스트북 차이. 세 번째 불국사에서 배우기. 강의실은 회색빛이다. 경주에만 가도 도도 소리가 들린다. 이지러진 영웅 화랑의 얼굴, 창조의 방충망을 달아라. 이 경주에 가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놓치고 오는 것이죠. 썩고 버무리고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나 메시업의 로고를 찾아 21세기 아이콘, 융합기술의 문화, 패러디는 즐겁다. 이소부와 뉴 버전의 개미와 배짱이, 이분법의 탈구법 개짱이 뽕도 따고 님도 보는 문화, 일과 놀이 경제를 해체한 한국의 개짱이들, 토요타의 닌텐도는 일본 개짱이, BT 시대의 담배는 장수연이다. 유원지와 교육장도 융합을 해라. 융합시대에 잃어버린 한국의 문화코드, 원선형에서 원형 패러다임으로 교육공장, 음악공장, 호주머니 속의 작은 문화, 한석봉 어머니가 되지 말라. 융합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경제, 만남의 패러디, 커뮤니케이션 뉴 패러다임, 핸드폰을 쓴 어머니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여섯 번째는 연필에서 벌집을 보는데요. 연필은 필기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도구다. 도구는 생각을 멈추게 한다. 연필은 연필이 아니다. 나무 속에 박힌 생각의 검은 광맥, 원과 네오의 갈등, 세 손가락에 만들어낸 인체공학, 연필의 동양과 서양,
천론 지방의 사고의 벌집 이런 것들도 이제 동서양의 사고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벌집 구조의 육각형의 신비. 연필이 이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벌집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필과 벌집에 닮은 이유, 자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학습 대상이다. 축구장 가거든 경기보다 골레트를 보거라. 바이오 메시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에서 배우는 바이오 농업, 지옥에 달린 연필. 일곱 번째는 따로따로 서로서로 내 젊음의 빈칸 메우기. 밀크냐 실크냐, 인생은 빈칸 메우기의 퍼즐, 불완전에 대한 저항물음, 빈칸의 불완전과 자유, 쓰레기통 같은 인간의 유전자, 인간은 깨지기 쉬운 그릇, 요리그릇, 양들의 침묵이 낳은 최첨단 기술, 물레방아의 동서, 이렇게 다르다. 유럽 문명에서는 후추 맛이 난다. 대통령의 퀴즈, 홀로 독자의 퍼즐 게임, 독주와 독창, 소를 타고 가라. 우보의 드몰로우지, 이종격 투기시대, 천천히 서두른 정치 속도와 독창을 완성하는 결의 빈칸 메우기. 세 번째는 독창성 수원직 인문학, 독창성을 만드는 언어의 결, 따로 홀로서기, 존재 가치를 깨우쳐주는 독창의 힘. 스톱이냐 패스냐, 변하는 세계 대학, 변화의 원천은 인문학에 있다. 인문학을 인문학답게 만드는 공간 원리, 상품 가치와 생명 가치, 독창을 낳는 육시와 삼시, 봉이 김선아달, 대접받는 세상, 거북선과 이다케 후네, 인터링크의 선구자 이순신. 여덟 번째는 알에서 삶으로 배움은 젊음을 낳는다. 공자, 지호락, 피라미드. 배우고 때로는 익히는 기쁨, 골짜기에서 난초의 향기를 맡다. 왜 학문을 재미없이 없어졌는가. DKW 지식경영의 피라미드, 좌우락과 DIKW의 피라미드,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신체 지혜 생명정보, 처음엔 우리 모두가 예술가였다. 학문의 아마추어 정신, 그레이트 아마추어 미학, 호지자로서의 낙지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움은 사실 젊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저희 경험도 저도 이제 뭐 짧은 건 살아왔습니다만은 자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그 생각들이 다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즐기는 자들의 대학, 소프트 파워의 시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피라미드, 자기실현과 창조적 활동, 즐기는 자의 의미,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피라미드형을 불러온 자아실현의 욕구, 창조는 몰두와 즐거움을 동반한다. 공부의 새 뜻과 젊은이의 바치는 헌시, 역시 계속적인 공부가 이 인생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나의 별은 너의 별, 둥근 별과 오각형 별. 미국은 왜 화기국이라고 불렀을까? 하늘으로 글로벌 또는 하늘으로 로컬, 글로벌이라는 말도 모르면서 당한 세계화, 한자 나라 국자의 숨은 비밀지도, 선전포고도 종전도 없는 세계 전쟁. 두 번째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코리아를 모르는 유럽인들. 우리가 세계 자랑하는 것은 세계 축전과 계곡이. 문화 상대의 주의와 문화 보편주의. 왜 고양이는 금붕어는 안 먹나. 축구의 문화 코드. 세 번째, 동해 용 서양의 키메라. 용과 키메라. 다민족 다의 문화국을 묶는 힘. 너희들이 인을 아느냐. 차 마실 때 생각하라. 콜라는 세계 음료인가. 네 번째,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 아시아에 대두하고 있는 민족주의. 민족이라는 신조. 불행했던 아시아의 패권주의의 문화. 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을 아는가. 보편성은 있는가. 한반도는 가이다. 다섯 번째, 자크 아틀리의 예언. 헤카티오스가 그린 세계지도. 서울의 미래는 아시아 초국가 수도, 삼색기와 삼태극, 세인트 조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글로컬리즘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책에서 이어령 씨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에서 본 우리 젊은이들의 그 응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힘들이 있는, 저력 있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안녕히 계십시오.